이번에는 야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야당 상황이 아닙니다. 야권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최재형 부상, 윤석열 출마 2주 만에 위기다. 제목에 아예 위기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7.9%포인트나 뒤졌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럼 의미가 굉장히 있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뭐 추가적인 기사 내용이 있는데 앞서서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지율 그래프 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월별로 좀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7월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이재명 43.9, 윤석열 36.0 차이가 좀 나죠. 오차 범위 밖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6월로 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재명 34.5, 윤석열 45.8. 한 달 사이에 숫자가 완전 바뀐 것 같죠, 지금 모습이.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월별로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흐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위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좀 더 가서 왜 위기일까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반복적인 정권 비판 메시지와 목적이 불분명한 현장 행보. 매일 누굴 만났다 어디 갔다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비공개 일정으로 일단 일정을 소화한 뒤에 사후 보도자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성이나 후보의 현장에서의 매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리고 후보가 기자들이 직접 후보를 상대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일단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정치적으로 위기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위기라고 벌써 진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대선 국면 과정에서 이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실수를 만회하고 하는 과정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예. 다만 본인한테 닥친 크고 작은 위기들을 얼마큼 잘 극복해내느냐가 결국 대선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지금은 그래도 일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스텝을 보면, 포지션을 좀 보면 예. 중도 자리에 서서 보수층들한테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도층에게 그 내비치는 소구력도 조금 약한 것 같고 보수 진영에게 내비치는 호소력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되는 증명이 그러니까 보수를 향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들을 많이 네. 보이고 있다는 평가받는데 근데 중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실 무소속으로서 예. 제3지대라는 형식의 이름으로 사실 지금 입당하지 않고 어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개인의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이랑 이런 걸 지금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중도의 위치 자체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아직 어떤 정치색이 분명하지만 예. 아직 나는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윤석열 개인 정치인이다라는 식으로 제3지대로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주당에도 실망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아직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포지션으로 상해 있으면서도 메시지는 보수 진영에게 분명히 내고 있거든요. 보면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들의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원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천안함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왔던 정책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사실 행보들 이어왔는데요. 사실 저 기사에도 나온 듯이 그 행보 자체가 지니는 분명한 메시지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반 문재인 정부 이외에는 뚜렷한 메시지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부를 비판한다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뭔가 그 이상 추가되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보인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지금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지지자들이 비슷한 메시지들을 비슷한 권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잘 극복을 해내고
이 위기를 현명하게 잘 지낸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또 그 이후에 더 좋은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김재엽 전 있습니다. 의원은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혹시 입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윤영걸 전 대표님, 그다음에 현구택 전 부대변인도 발언기 요청하셨으니까 드릴게요. 먼저 윤 대표님, 네. 위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 조국 추미애라는 분하고 대적점에 있으면서 뉴스의 초점을 2년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신문 독자들이 볼 때는 항상 윤석열은 신문에 매일 나왔어요. 예. TV 틀면 얼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추미애 조국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럼 새로운 뉴스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뉴스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누군가는 둘이 항상 밥 먹는 만나는 사진. 모습은 계속 나와요. 네. 그 사진도 또 조명도 좀 침침한데 사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신선하지 매일 않은 만나는데 똑같은 자세다 매일. 똑같은 자세로 마스크 쓰고 맨날 똑같잖아요. 끝나고 악수하고 나오고.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문은 알겠는데 예. 반문을 넘어서 새로운 거가 뭐가 좀 안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에서 지지율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예. 몸은 제3지대고 보수를 자꾸 지향하는 말을 하는데 오. 그게 반대로 돼야 된다 이거죠. 어. 보수에 몸담으면서 중도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죠. 보수는 저절로 따라와요. 보수는 윤석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보수에 몸담으면서 중도를 향해서 계속 구애를 해야 그러면 되는데 위치와 메시지가 지금 바뀌었네요.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 딜레마가 저는 지지율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배우하고 감독 역할이 있는데 예. 대선 후보는 배우 역할만 해야 되는데 혼자 감독하고 배우 다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나 예.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저는 이동훈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제 예. 뭐 그 공작 정치다 예, 이렇게 공장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근데 저 그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진짜 공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 보는 눈이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작 정치를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오래 일했나요? 새로 들어간 사람이 공작 정치 얘기할 정도면 저는 뭐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혼자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움직여보다 보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3인 뭐 가면은 3인 성호. 한 사람은 선생이 있다 했는데 다른 선생이- 얘기시군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 3인 지행 뭐 피류 아사라고 공자가 얘기했지만 예. 저는 선생님이 3명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회창, 하나는 안철수, 하나는 오늘 만나는 반기문. 예. 성공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이 알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나를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또 엘리트, 최고 공부 잘하는 본인들은 멋있는 또 사람.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윤 대표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은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벽에 갇혀 살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안 됐는지 그거 분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 잡종 강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멘델이 유전학자가 얘기한 거. 예. 잡종들하고 어울리고 바닥, 민초, 바닥 뻘밭에 가서 낙지 잡듯이 뻘밭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스크 쓰고 고담준론하고 한 사람씩 만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위기다. 왜냐하면 뉴스 나올 게 없다. 11월까지 이렇게 가면은 저는 예. 더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당을 하든지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좀 그동안 2년 지지율 때문에 예.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구택 전 부대변인은 발언기 요청을 하셨어요. 뭐 네네. 꼭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위기는 100%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처럼 뭐 메시지 얘기하는데 저는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비판이야 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무슨 취재 다니는 것 같아요. 누구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본인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비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총괄 역할을 하시는 분은 국무조정실장 하던 분이고 대부분 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를 하던 분은 아니거든요. 관료 출신, 그다음에 변호사 업무 하던 분들이잖아요. 변호사 업무들은 법에 걸리면 이거 안 됩니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총괄을 맡은 국무조정시장 출신은 정책 이런 건 알겠지만 다른 거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구나 1호 인사에 실패했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게 늘려나가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충원이 됐느냐? 뭐 했다는 말도 있지만 최근에 행보가 바뀌는 게 없는 거 보면 같이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얘기하고 있죠. 반사체. 사실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6월 29일 전까지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출마 선언 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를 본인의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른 상황. 근데 막상 출마한 이후에 그 기대를 과연 충족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문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권영세 의원, 지금 뭐 당에서 사실은 이런 대선 주자분들 어떤 영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권영세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위해 숙고할 것이다. 뭐 뾰족한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뭐 고민 중이고 숙고한다. 근데 뭔가 시사하는 듯도 하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 만남이 있은 뒤에 뭔가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정권 교체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하겠다, 고민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가. 다음 기사는 윤석열, 최재형 두 인물을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두 윤석열은 밖에서 후발 최재형은 점차 안으로. 여기서 기준은 국민의힘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분석도 좀 돼 있습니다. 대선 유력 주자로 출발한 윤, 선택지를 넓히면서 마이웨이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미 본인이 어떤 지지세가 높기 때문이다. 입지 약간 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뭐 입당 여부, 시기 조속 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선 버스에 먼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패널분 두 분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교수님. 네. 국민의힘 입당, 일단 윤석열, 최재형 두 인물 모두 입당할까 안 할까 그 얘기와 그리고 한다면 누가 먼저 입당할까 이겁니다. 저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예. 바로 입당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입당한다.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면은 다음 주인가요? 뭐 1, 2주 안에 뭐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지지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 왔다 갔다 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서는 어떻게든 10%를 넘겨야 돼요. 10%, 15%를 넘겨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 눈덩이처럼 지지율을 올리려면 눈밭에서 굴러야 되죠. 근데 눈밭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가서 굴러야 되는 근데 그 거죠. 지지율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조직의 지지율을 갖다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조직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정말 좋은 게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 나눴지만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일부분 하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소위 플랜 B라고 불려졌던 최재형의 등판은 그 지지율을 갖다 기대감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당장 10%를 넘어야 될 산이 10%라면 예. 그 10%를 목표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눈밭에서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빌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게 출발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에 윤석열 전 총장은요. 8% 10%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순식간에 20% 됐고 순식간에 30% 됐고 양자대결에서는 50%도 넘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자, 이미 50%를 찍은 사람은 예. 50%가 아니라 60%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여소야대인데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역대 정권에서 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속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예. 당연히 60%가 넘는 득표율이 보여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밖에서 도는 이유고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빨리 입당하려고 하는 이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섭 전 비대위원, 입당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갖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지지율이 좀 있다는 판단이 있을 거고 예. 그러는 면에 있어서 중도층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도층 공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입당을 해서 시너지를 배가시키겠다는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은 굳이 그래서 빨리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반면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경험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본인이 가진 지지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정당이 들어와서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이요. 이게 예를 들면 당 바깥에서 하는 것과 당 안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 선명성에 있어서 훨씬 더 뚜렷하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브랜드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논평을 했다고 하면 당 밖의 주자가 어떤 식으로 논평을 했다 정도로 언론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이후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다른 우리 당에 있는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적 비전을 나란히 놓고 경쟁을 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전략적으로도 그다음에 지지율의 그 이유에서도 국민의 입당은 조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뭐 공통점은 아무튼 여기 최재형 전 원장은 빨리 들어올 거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빨리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